세계를 놀라게 한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제공한 400만 달러의 차관을 그냥 탕감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 그녀는 이 사실을 접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항상 이익만 추구하는 국가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80세의 전 폴란드 경제부 장관을 만났을 때 그의 말에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우리에게 뭔가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윌슨이에요. 시카고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이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죠. 그날 제 사무실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책들이 책상 위에 작은 탑처럼 쌓여 있었고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들이 채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햇빛이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와 책상 위에 줄무늬를 만들고 있었죠. 저는 안경을 코 위로 밀어올리며 컴퓨터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갈색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묶여 있었지만 피곤해 보이고 있었죠. 저는 폴란드로 가는 큰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곳 대학교에서 동아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한 강연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발표용 슬라이드를 만드느라 몇 주를 보냈어요.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긴장되고 있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로버츠 학장님이 제 여행 계획을 확인하는 메시지였어요. 모든 준비 다 되셨나요, 윌슨 교수님? 내일 오후 2시에 바르샤바행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저는 빠르게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장하고 슬라이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과 역사를 연구하고 패턴을 찾으며 국가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신념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점이 있어요. 제 맹점은 한국이었죠. 그냥 값싼 전자제품 만드는 나라일 뿐이야. 여행용 드라이브에 발표 자료를 저장하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돈과 사업만 신경 쓰지. 저는 몇 년 동안 한국에 대해 이런 식으로 생각해왔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들을 자세히 연구한 적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 생각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바르샤바 대학교의 큰 강의실에 서 있었어요. 벽은 짙은 나무 패널로 덮여 있었고 좌석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몇몇은 관심 있어 보였고 다른 몇몇은 졸려 보이고 있었죠. 저처럼 국제관계에 빠져있지 않으면 지루할 수 있으니 이해가 갔어요. 슬라이드를 넘기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국가 간 무역, 정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고 저는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다 5번 슬라이드에 도달했어요. 제 눈이 한 문장에 꽂혔어요. 대한민국은 1991년 폴란드에 제공한 차관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말을 하다 멈추고 있었어요. 갑자기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죠. 한국이 폴란드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요? 이건 제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한국은 사업과 이익만 추구하는 나라인데 왜 그들이 그냥 빚을 탕감해 주었을까요? 윌슨 교수님, 괜찮으세요? 교실 뒤에서 한 학생이 부르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틀렸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틀릴 수 있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겨우 목소리를 찾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잠시 뭔가 확인해 볼게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그 문장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있었어요. 이건 제 연구에 실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야만 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제가 서 있는 땅이 생각했던 것만큼 단단하지 않은 것 같았죠. 강의를 어떻게든 마무리했지만 계속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나중에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제게 임시로 배정해준 사무실에 혼자 있으면서도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문서들이 그것을 확인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1991년에 폴란드에 약 400만 달러의 차관을 탕감해 주었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요. 대대적인 발표도 없이요. 그냥 탕감해 준 거였어요. 이해가 안 돼요. 빈방에 대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뭔가 대가를 원했을 텐데.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한국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면, 만약 제 생각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면 슬라이드만 고치고 넘어가야 했어요. 이건 역사 속 작은 세부 사항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이 문제를 놓지 못하게 하고 있었어요. 이 실마리를 계속 당기며 미스터리를 풀고 싶어 하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슬라이드의 이 한 문장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바르샤바 대학교의 작은 객원 교수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히터에서는 부드러운 딸깍 소리가 나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학생들이 따뜻한 코트를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노트북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답니다. 한국이 폴란드의 빚을 탕감해준 결정에 대한 답을 찾느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웹사이트를 하나씩 살펴볼 때마다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었죠. 정말로 한국은 1991년에 폴란드에 약 400만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 주었던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없었어요. 한국은 그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거죠. 제 커피는 옆에서 식어가고 있었어요. 마시는 걸 잊어버렸거든요. 제 머릿속은 질문들로 너무 바빴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어떤 나라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돈을 주지는 않아. 이제 그만 놓아야 했어요. 다른 일도 해야 했으니까요. 이건 역사 속의 작은 세부 사항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죠.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맞지 않을 때 저는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했거든요. 안경 밑에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생각했어요. 그냥 호텔로 돌아가서 좀 쉬고 이 일을 잊어버리는 게 좋을까? 슬라이드를 고치고 연구를 계속하면 되니까요. 그게 더 쉬웠을 텐데. 그때 문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나면서 제 생각이 끊겼어요. 말액이었죠. 제가 방문하는 동안 도와주었던 대학원생이었어요. 윌슨 교수님, 강의는 어떠셨어요? 그가 공손한 미소로 물었어요. 제 혼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지만 어쨌든 시도해봤어요. 내 연구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한국이 폴란드의 빚을 탕감해준 것에 관한 건데. 이것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니? 말에게 눈이 반짝였어요. 네. 제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폴란드 국립기록보관소에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때의 모든 외교 문제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제 혼란이 작은 흥분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찾아야 할 답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은 회색빛이고 추웠어요. 바르샤바 외곽에 있는 국립기록보관소 건물로 택시를 타고 갔죠. 밖에서 보면 예전의 멋진 집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안은 컴퓨터와 깔끔한 선반들이 있는 현대적인 공간이었답니다. 미하우라는 키 큰 주 기록 관리인에게 제가 찾고 있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는 컴퓨터에 키워드를 입력하더니 살짝 찡그렸어요. 디지털 시스템에는 이 특정 대출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네요. 그가 말했어요. 실제 기록 보관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하우는 저를 상자와 폴더로 가득 찬 큰 선반들이 있는 넓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그는 어디를 찾아봐야 할지 알려주고 저를 혼자 두었어요. 폴더를 하나씩 열어보면서 시간이 흘러갔어요. 몸을 구부리느라 등이 아팠고 오래된 종이를 만지느라 손가락은 먼지투성이가 되고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멈추고 싶을 때도 뭔가가 계속 찾도록 저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찾았어요.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 1978년 경제협력협정이 담긴 폴더였죠. 거기에는 원래 대출의 모든 세부 사항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나중에 왜 그 빚을 탕감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미스터리는 더 깊어지고 있었죠. 저는 문서에서 한 이름을 발견했어요. 마테우시 니에츠키, 폴란드의 전 경제부 장관이었죠. 그가 원래 협정에 서명했어요. 그가 아직 살아있는지 궁금했어요.
어쩌면 그는 이 이야기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말에게 도움으로 마테우시 니에츠키가 정말로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이제 80대였고 바르샤바 교회에 살고 있었죠. 마렉이 그에게 연락하는 것을 도와줬고 놀랍게도 니에츠키는 저와 만나기로 동의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소박한 벽돌집 현관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문이 열리고 마테우시 니에츠키와 만났어요. 그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지만 눈은 밝고 또렷했어요. 그는 따뜻한 신뢰로 저를 초대했죠. 저는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시카고 대학의 사라 윌슨 교수입니다. 1970년대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경제 협력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니에츠키는 잠시 저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한국, 그가 말했죠.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들의 지원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차를 대접했고 거실에 앉아 있는 동안 계속 이야기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우리에게 뭔가를 원했죠. 정치적 변화나 경제적 이익을 말이에요. 한국은 단순히 미래에 함께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벽에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죠. 그리고 1991년에 그들이 대출금을 탕감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니에츠키의 눈이 옛날을 회상하며 주름졌어요. 우리는 그때 큰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더 민주적이 되고 경제를 바꾸고 있었죠. 시간이 어려웠어요. 한국은 그들도 역사 속에서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상황을 이해했던 겁니다. 순간 저는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처음으로 무언가를 명확하게 보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들은 도움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을 돕고 싶었던 거군요. 니에츠키는 환하게 웃었어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죠. 니에츠키의 집을 떠나면서 밤 공기가 제 얼굴에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바르샤바 위로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제 마음은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저 자신도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 가기로 한 거예요.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더 많이 이해하고 싶었죠. 때로는 책이나 오래된 문서에서만 답을 찾을 수 없어요. 때로는 근원지에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직접 눈으로 보아야 하죠. 제가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가야만 했어요. 직접 보고 확인해야 했죠. 책과 문서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해야 했거든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는 정말 길었어요. 좁은 좌석에서 10시간이나 있어야 했죠. 잠을 자려고 노력했지만 잘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게 된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저는 몇 년 동안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돈 버는 것만 신경 쓴다고 생각했죠. 제품들이 싸고 품질이 좋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정부도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이 모든 것에 대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비행기 창문 밖으로 구름이 부드러운 하얀 양탄자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실제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뭔가를 믿는 게 얼마나 쉬운지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몇 년 동안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의심하고 증거를 찾으라고 가르쳐왔어요. 하지만 한국에 관해서는 제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정이 되자 서울이 우리 아래로 나타났어요. 어둠 속에 퍼져 있는 반짝이는 불빛의 바다 같았죠.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넓은 다리들이 강을 가로지르며 다채로운 불빛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고 이미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제 호텔방은 작았지만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들기 전에 다른 건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간단히 아침을 먹고 바로 외교부 기록 보관소로 향했어요. 건물은 크고 공식적인 느낌이었고 반짝이는 유리 외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은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죠. 저를 맞이한 기록 담당자의 이름은 박지훈이었어요. 그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고 제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폴란드 부채 탕감에 관한 회의록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특별 열람실로 저를 안내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 방은 작았고 가운데에 큰 테이블 하나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봉인된 문서 파일이 놓여 있었죠. 파일을 열 때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 폴란드의 정치적 변화, 국제 부채 문제에 대한 많은 세부 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모든 것이 매우 공식적이고 신중했죠. 그리고 중요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이 위원회는 부채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국제 협력의 정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있었어요. 왜 한국이 이 돈을 탕감해 주었을까요? 왜 하필 폴란드였을까요? 왜 그들은 아무것도 대가로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계속 읽어내려가며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기고 있었어요. 그때 제 심장이 빨리 뛰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고위 관리의 성명이었죠. 우리는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친절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이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 차례입니다. 이 한 문장이 저에게 강한 충격을 주고 있었어요. 갑자기 한국의 역사가 떠올랐어요. 1950년대의 전쟁으로 어떻게 갈기갈기 찢겼는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것,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그들의 재건을 도왔는지, 그들이 얼마나 믿을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일해 나라를 변화시켰는지,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도왔던 거예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내 안에서 뭔가가 변하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오래된 생각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해를 위한 공간이 생기고 있었죠. 외교부의 도움으로 이승원이라는 전 외교부 국장님과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었어요. 그는 폴란드 부채를 탕감하기로 한 결정에 참여하셨던 분이었죠. 며칠 후 서울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이승원님은 단정한 회색 머리와 따뜻한 눈을 가진 노신사였어요. 우리가 만났을 때 그는 약간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답례하고 있었어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이 왜 1991년에 폴란드의 부채를 탕감하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승원님은 대답하기 전에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냉전이 끝나면서 세계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전쟁 후 재건을 겪었기 때문에 폴란드가 더 민주적이 되고 경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의 도전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려울 때 받았던 친절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의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왜 이 결정을 공개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인정과 호의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요. 이승원님은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진정한 도움은 조용히 옵니다. 우리는 감사나 보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죠. 카페를 나오면서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이제 제게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높은 현대식 건물들,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이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죠. 한국은 단지 사업과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가난했고 도움이 필요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강해졌을 때 자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도왔어요. 저는 이 교훈을 배우기 위해 수천 마일을 여행했어요. 새로운 이해의 문턱을 넘어섰죠. 제 오래된 생각들은 시험을 받았고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어요. 제가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나라에 대한 더 완전하고 더 인간적인 모습이었죠. 내일은 강의를 마치기 위해 바르샤바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한국에 다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배울 것이 너무 많고 이해해야 할 더 많은 층위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바르샤바의 강의실 밖에 서서 깊은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제 손은 수정된 강의 노트를 꽉 쥐고 있었죠. 학생들이 안에서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이건 시카고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강의였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었어요. 불과 지난주에 저는 같은 자리에 서서 제 지식에 대해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으로의 여정 후에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죠. 마치 수년 동안 잘못된 도수의 안경을 쓰고 있다가 누군가 드디어 제대로 된 안경을 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교실 앞으로 걸어갔어요. 나무 바닥이 제 발 아래서 삐걱거리고 있었죠. 오래된 샹들리에가 학생들 얼굴에 따뜻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제 첫 강의에서 저를 알아보고 있었죠. 그들은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의를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는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강하게 들리고 있었죠. 오늘 저는 제가 조용한 외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거기에는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문장이 보여지고 있었죠. 대한민국은 1991년 폴란드에 제공한 차관의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991년 한국은 아무것도 대가로 요구하지 않고 약 400만 달러의 폴란드 부채를 탕감해 주었어요. 이 결정은 정치적 이득이나 사업적 이점을 위해 내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깊은 곳에서 왔어요. 그들이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했던 나라였을 때 받았던 친절을 진정으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교실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휴대폰을 보거나 친구들과 속삭이지 않고 있었어요. 모두 저를 보며 듣고 있었죠. 우리는 흔히 국가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만 한다고 생각해요.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국제관계는 모두 힘과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배워왔죠. 하지만 이 사례는 우리에게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국가 간의 진정한 도움과 신뢰가 어떻게 강력하고 지속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마테우시 니츠키와 이승원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이 전쟁 후에 받았던 원조를 기억하고 변화와 도전의 시기에 폴란드를 돕고 싶어 했던 것을 설명했죠.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30년 후에 일어나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며 말하고 있었어요. 2022년 폴란드는 한국과 역사상 가장 큰 방위 계약을 맺었어요. 440억 달러 규모의 협약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사업 거래가 아니었어요. 이건 수십 년의 신뢰와 존중 위에 세워진 거였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나중에 이 계약을 얻기 위해 한국이 부채를 탕감해 준 건가요?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요. 그게 이 일을 정말 놀라운 일로 만드는 거예요. 1991년에는 누구도 이 미래의 계약을 예측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그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부채를 탕감해 준 거예요. 계약은 나중에 이루어졌는데 그건 두 나라 사이에 자라난 신뢰와 우정 때문이었죠. 교실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눈을 마주치고 있었어요. 국제관계에서 여러분이 받았던 친절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겪었던 어려움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외교적 품위를 만들어요. 이것이 어떤 조약이나 무역협정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는 국가 간의 진정한 유대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을 마쳤을 때 아무도 서둘러 떠나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조용히 앉아서 그들이 들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몇몇은 노트북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그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한 젊은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윌슨 교수님, 오늘 강의는 지난주와 매우 달랐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네, 그랬죠. 그 사이에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그게 뭐였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했어요. 진실을 찾아보지도 않고 결정을 내렸던 거죠. 시카고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으로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슬라이드의 한 문장이 어떻게 제 모든 것을 바꿔놓았는지 생각하고 있었죠. 수천 마일을 여행하고 결코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관대함의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시카고 대학교의 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연필꽂이 옆에 작은 한국 국기를 놓았어요. 항상 제 가정을 의심하고 더 깊이 파고들고 사실과 숫자 뒤에 숨은 인간적인 이야기를 찾아보라는 기억의 표시였죠. 다음 학기에 저는 새 강좌를 가르칠 예정이었어요. 국제관계에 숨겨진 이야기들. 첫 강의는 한국과 폴란드에 관한 것이 될 거예요. 어쩌면 어떤 학생이 다른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국가 간의 예상치 못한 친절의 순간들을 찾아보도록 영감을 받을지도 모르죠.
노트북을 열고 이승원님께 다시 한번 만남에 감사드리는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죠. 다음 봄에 학생들과 함께 서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늦은 오후의 햇살이 제 사무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작은 한국 국기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 면에서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배울 것이 너무나 많았고 이제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 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